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너무나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에 충분한 전원주택을 준비했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아주 깔끔한 상태의 전원주택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변으로 다른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나홀로 거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 접근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편에 무려 2017년도에 신축된 전원주택은 지금 당장 큰 보수를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으로 판단되니 정말 저렴한 가격대로 무엇 하나 빠짐없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할 전원주택의 주변 환경이 보입니다.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계곡이 바로 앞으로 위치하고 있고 다른 전원주택들이 모인 곳에서 1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니 편의시설을 이용하시거나 자차를 통해 방문하실 때도 부담없이 접근이 가능하며 하염없이 맑고 깨끗한 환경 덕분에 좋지 않던 건강도 말끔하게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 생각되는 건 어려운 권리나 여러분을 힘들게 할 만한 내용들이 없어 남녀노소 나이 불문 아주 손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직접 방문하시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어 주택을 꼼꼼하게 못 보실 수도 있으니 오늘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통해 1차적으로 확인하신 뒤 직접 현장에 방문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물건 소개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전국의 모든 좋은 물건을 찾아 하나도 빠짐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아주 깊은 산골에서부터 발원돼 흘러내려오는 계곡 옆 도로입니다. 도로는 3m에서 4m 폭으로 유지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좁아지는 곳과 넓어지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차 통행이 가능한 공간도 있어 차량을 마주치더라도 그리 불편하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고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지도 않은 곳이라 아주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골짜기 속으로 위치하다 보니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니 자차는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폭설이 오지 않았다면 콜택시를 불러 버스터미널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도로를 통해 조금만 더 들어가 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 앞으로 도착합니다. 아래편으로 소재한 현황도로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나 좋은 편에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지지도 않아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내려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원주택이 건축되기 전 사진을 확인해보면 축대를 2단으로 쌓아 조금 더 높은 곳에 주택을 건축했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고 집 앞으로 접한 도로의 경우 수많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된 현황상 도로로서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없으며 건축을 진행할 당시에도 이 도로를 통해 인정받았기에 도로 사용에 관련해선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집 옆으로는 벌목된 나무들과 조금 더 안쪽으로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있으며 여름철이 된다면 조금 더 풍부한 수량이 흐를 것으로 생각되니 무더운 여름철에도 시원한 계곡 소리를 들으며 거주가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2021년에 거래된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비워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마당으로 설치된 울타리가 부셔져 있으며 주변으로 위치한 토지들도 누군가 다녀갔다는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걸어서 이동 가능한 계단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눈이 내린 지 며칠이 지났지만 발자국이 없는 것으로 봐선 현재 주택 내부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겨울철에 계단을 이용하신다면 주의를 기울이며 이동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공에서 조금 더 상세히 확인해보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불과 2018년까진 이러한 모습의 주택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미뤄봐선 2021년도에 매매를 진행하신 뒤 추가적인 공사를 조금 더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의 대지면적은 655제곱미터 198.1평이고 계획관리지역의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대략 반반 정도로 섞여 있어 건축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토지이용계획원 서비스가 재정비 중에 있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변 환경 자체가 농사를 짓기에는 좋은 편이 아니라 농림지역 중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농업보호구역으로 보여지니 일반인도 취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건물의 면적은 151.61제곱미터 45.8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면적은 85.71제곱미터 25.9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17년 8월 2일입니다. 주택의 외벽은 벽돌로 마감되어 있고 내벽은 일부 타일과 목재 루바,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창호는 플라스틱 샤시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옆으론 창고도 위치하고 있고 주택 주변으로 설치된 목조 데크도 무엇 하나 빠짐없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기본적인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기름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확인해 보더라도 전혀 부족함 없이 깔끔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수도를 꼼꼼히 확인해 봤을 때도 별도 지하수 관정은 찾을 수가 없었지만 마을 상수도 현황에는 포함되는 지역이니 이 부분에 관련해선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뒤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뒤편으로 오시면 취사를 위해 가져다 두신 LPG도 보이고 있고 바로 옆 토지를 이용해 이동 가능한 곳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소유자분의 명의가 다른 상태의 토지였고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주변으로 아무도 계시지 않은 상황이라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없었으니 재차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지 경계를 벗어나거나 다른 건물에 의해 침범받지도 않는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없으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경계와 금액적인 내용, 그리고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물건의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655제곱미터 198.1평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지역이 혼재하는 곳인데 용도지역별 경계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중평균값으로 건축된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의 일부가 바로 앞으로 위치한 4m 폭의 아스콘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며 다른 분들의 사유지도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 중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용된 곳으로 오늘 물건에서 더 깊숙한 곳에 거주하시는 다른 분들도 이 도로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도로 사용에 관련해선 분쟁의 여지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양옆으로 소재한 토지들은 오늘 물건의 소유자분과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옆으로 위치한 진입로를 함께 사용 중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곳에 대문이 잠겨 있어 이용하지 못하실 때는 집 옆이나 전면부로 주차를 하시고 집 앞까지 연결된 돌계단을 통해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대지 위로 식재된 조경수와 조경석도 빠짐없이 포함하여 평가됐으니 추가적인 사항들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위로 표시되는 건물 중에서 노란색 경계가 주택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85.71제곱미터 25.9평이고 벽돌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17년 8월 2일입니다. 주택은 영상 속에서 보신 그대로 상당히 깔끔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고 2021년도에 매매된 내역이 있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수리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택의 내부 구조는 2개의 방과 거실 및 주방, 욕실, 다용도실, 보일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옆으로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합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 공간이고 내부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6.5제곱미터 1.9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목조로 이루어진 데크 공간이고 면적은 59.4제곱미터로 17.9평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 건물의 면적은 151.61제곱미터 45.8평입니다. 그리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면 앞마당으로 위치한 천막 텐트와 주택의 뒤편으로 소재하는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이동식 창고인데요. 이 부분은 소유자분과 협의 후 정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서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지대가 높고 주변을 막는 건물이나 높은 임야가 없어 아름다운 전망과 따뜻한 채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 속으로 위치하고 있어 해가 빨리 지는 편이니 방문해 보실 분들께선 조금 일찍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아름다운 전원주택의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산마칠이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변화를 뚜렷하게 확인 가능함은 물론이고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무척이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고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전부를 취득하신 뒤 수도권에서 이동 가능한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세금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매기는 세컨드홈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정부가 발표한 인구 소멸 지역 지도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도 포함되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될 혜택 또한 충분히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지역에 좋은 물건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릴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홍천, 횡성, 원주, 여주, 이천, 양평, 가평, 춘천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홍천 군청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에 가평과 양평까진 대략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서울시청까진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강동이나 송파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면 북측으로 홍천군청이 보이고 있으며 자차 기준 15분 거리에 홍천 IC도 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타고 조금 더 올라가시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접근이 용이하며 집 주변으로 지방도와 국도가 가깝게 소재하고 있어 자차를 통한 이동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집 주변으로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하지만 자차 기준 2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홍천군청이 있어 이곳에 방문해 수많은 편의시설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 종합버스터미널도 위치하고 있어 자차가 없으시더라도 이동이 가능하고 여기서부터는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왕복 4차선의 국도로를 통해 이동하시다 마을길을 통해 들어오시면 됩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시던 현황상 도로로서 다른 주택의 소유자분들도 이용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들어오는 길목으로는 대성사라 불리는 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도로폭은 기본적으로 3m에서 4m를 유지하며 대부분 경사가 없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추운 겨울철에도 위험하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고 도로 옆으로는 계곡도 소재하고 있어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주택이 위치한 곳이고 주변은 임야와 농경지, 종교시설 등이 소재하고 전원주택으로 사용 중인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야 속으로 분묘들이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높고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에 거주하시며 분묘를 마주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다소 밀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지금처럼 경계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토지들에 모두 둘러싸여 있지만 집 바로 앞으로 현황상 도로와 접하고 대지 중 일부도 도로로서 사용 중이기에 도로에 관련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742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산마칠이 6-8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98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권 상태로서 감정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 중입니다. 상세한 금액을 확인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1회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보여주고 2회차엔 1억 4,600만원, 3회차엔 1억 200만원, 4회차엔 7,1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12만원에서 65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입니다. 시세의 경우 위치마다 차이가 나고 오늘 물건처럼 골짜기 속으로 위치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3회차나 4회차 가격대로 취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2회차와 최저가 사이의 금액으로 낙찰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토지의 평당 가격은 42만원이고 2회차엔 29만원, 3회차엔 20만원, 4회차엔 평당 14만원에 취득이 가능하고 건물의 평당 가격은 현재 270만원, 2회차엔 190만원, 3회차엔 133만원, 4회차엔 93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2021년에 전체 2억원, 평당 101만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으며 아래편에 기재해둔 전체 평당 가격과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198.1평,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면적은 45.8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부상 등재된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의 판넬 지붕이지만 실제 현황은 벽돌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입니다. 제시외 건물은 판넬조의 판넬 지붕, 목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17년 8월 2일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갖춰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제가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이동식 창고와 텐트는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산마칠이 소재, 산마치 1, 2 경로당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와 농경지, 종교시설 등이 소재하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 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시킨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건 일부가 4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이며 남서측에 소재하는 도로와 접합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기름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주민등록 등재자는 채무자 겸 소유자분이 등재되어 있지만 폐문부재 상태로 현재까지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셨고 제가 현장에 방문해 확인해 봤을 때도 확실히 빈집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면 2021년 12월 1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하니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어 걱정 없이 취득할 만한 깔끔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탐험하며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혜택들은 가입 후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